화제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. 네,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? 최근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골드바가 한 달 만에 한 43억 원어치가 팔렸다는 뉴스 보도했었는데요. 네.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이유와 이 금의 어떤 과학적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. 네, 한 달에 43억 원이면 보통 주 5일 업무잖아요. 거의 하루에 2억 이상이 팔렸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나요? 자, 예, 그렇게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한국조폐공사가 2014년에 금융기관의 금을 위탁 판매한 이후에 역대 최고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? 최근에 이렇게 금 판매가 부쩍 늘어난 것은 이 경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. 네. 우리가 이제 경기하면 보통 주식 시장과 이제 부동산 시장을 얘기하잖아요. 네. 네. 이제 주식 시장 이 시황을 보면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. 음. 우리가 이제 주식이 이렇게 마구마구 올라가는 대세 상승장이 아니라 네. 예. 지금 뭐 이렇게 좀 하락장이나 아니면 이렇게 주가가 소폭 상승하거나 아니면 하락하는 보합장 네.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. 네.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식시장이 좀 불안하다. 이 불안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에 돈을 투자하기가 좀 꺼려진다. 이렇게 네. 볼 수가 있는 거죠. 네. 자,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해 최근 우리 경제 또한 좀 낙관하기 어렵다 이런 분석이 쏟아지면서 국내 주식 시장이 상승 탄력을 받지는 못하는 모습인데요. 자, 그럼 부동산 시장은 어떤가요? 근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 시장의 어떤 대체 시장으로 볼 수가 있는데 네. 지금 부동산 경기를 보면 그렇게 또 경기가 좋지가 않아요. 예. 우리가 이제 그 주식 시장은 이렇게 분초 단위로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시장인 반면에 네. 부동산은 보통 한 번 사면은 그래도 한 몇 년, 몇십 년은 보유하고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굉장히 잘 움직이지 않는 자산에 대해서 부동산이라고 이름을 네. 붙인 건데 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면 이런 뉴스들이 눈에 많이 띄죠. 뭐 주택 경기가 하락을 했다. 어디 아파트 뭐 전세가가 뭐 몇 프로 떨어졌다. 이런 뉴스가 쏟아지고 있거든요. 네. 결국 이 말은 부동산 값이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르니까 내가 지금 집을 샀는데 이게 뭐 한 몇 년 뒤에 더 하락하면 내가 손해를 보잖아요. 예. 뭐 값도 어마어마하지만 부동산은 네. 그러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이 또 부동산에 돈을 놓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. 네, 뭐 경기 시장을 좌우하는 뭐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네. 시장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, 자, 이들 시장이 불안한 것과 금값 상승이 좀 밀접한 영향이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금 자산은 이 미국 국채와 더불어서 예. 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분류가 되거든요. 예. 이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연방 정부가 이제 돈을 찍어내는 거죠. 네. 그래서 미국 정부가 망하기 이전에는 미국 국채는 돈을 떼일 염려가 없으니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 이런 예. 평가를 받고 있는데 주로 이제 이 국채 이런 채권들은 개인이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기관 투자자들 여기서 이제 금융기관을 얘기하는 거죠. 뭐 네. 은행이나 뭐 증권사들 이런 애들이 주로 매매를 하니까 이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상황이 좋지 않으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비교적 안전한 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예. 이 금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. 예. 여기에 그렇군요. 이제 최근에 뭐 이런 어떤 미중 무역 전쟁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굉장히 심화되면서 예. 예. 이 경기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안전 자산에 대한 어떤 수요가 더 부쩍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. 지난 7일이었죠. 이 금 한 돈, 이 3.75kg의 금액이 19만 500원까지 올랐었는데 네. 이게 2016년 7월 이후 3년여 만에 최고치라는 거였죠. 예. 이 금값 상승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걸 보면은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우리나라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. 네. 자, 그런데 이 비싼 금을 과학 연구에도 활용을 한다고요. 주로 어떤 분야에 쓰이나요? 물론 이제 금 한 돈을 과학 연구에 쓰는 건 아니고 이제 나노 입자 크기로 굉장히 작게 만들어서 뭐 특정 분야에 쓰고는 하는데 주로 이제 이 바이오 분야에서는 네. 이 금을 어떤 센서 이런 용도로 쓰거든요. 음. 한 뭐 전립선암 진단율을 뭐 기존보다 한 100배 정도 높인 바이오 센서가 개발됐다. 예. 뭐 이런 뉴스가 아, 예. 한 뭐 1, 2년 사이에 좀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이 바이오 센서의 핵심이 바로 그 금 나노 입자예요. 이제 금 나노 입자는 금을 이제 나노 크기의 입자로 만들었다 해서 금 나노 입자라고 부르는데 네. 이 혈액 속에는 이 전립선암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있겠죠. 그 이 금 나노 입자의 원리는 이 나노 입자 표면에다가 이 원인 물질과 결합을 하는 항체라는 물질을 달라붙게 하는 거죠. 예. 그러면 이 센서에다 혈액을 떨어뜨리면 혈액 속에 있는 그 전립선암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랑 네. 그 나노 입자 표면에 붙어 있는 항체가 서로 결합을 하겠죠. 어. 그럼 결합을 하면 이 근 나노 입자가 그 표면에 어떤 이런 물질이 달라붙게 되면 표면에 약간 변화가 생기거든요. 네. 그래서 어떤 특정 신호를 내보내요. 그러면 이 센서가 그 신호를 읽어가지고 이게 전립선암이냐 아니냐 그걸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죠. 예. 네.
이 금을 우리가 이제 나노 입자 크기로 만들면 이 나노의 세계는 그 원래 그 크기였던 거 좀 다른 그런 물리학적 현상이 일어나는데 네. 그 나노 입자 표면에 어떤 굴절들의 변화가 일어나요. 네. 그래서 이걸 우리가 표면 플라즈몬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걸 이제 응용을 해서 어떤 특정 물질 우리가 검출을 하는 그런 센서로 활용을 하는 거죠. 이 금 나노 입자를 센서로 활용하는 예는 이 식품에 있는 어떤 독소를 측정하는 장치 이런 데도 응용이 되고 있거든요. 네. 이번에는 이제 금 나노 센서에다가 식품의 독소와 반응하는 어떤 특정 물질을 부착을 하는 거죠. 예. 이 측정기에는 뭐 앱타머라는 이제 그런 물질이 사용이 됐었는데 원리는 똑같아요. 이제 그러면 이 나노 센서가 그 독소가 결합을 하면은 이 굴절들이 변하면서 신호를 쏴주고 이제 그걸 보고 우리가 이 식품 속에 뭐 독소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. 예. 또 그 신호의 어떤 세기를 보고 독소 양이 얼마만큼 되는지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. 같은 원리네요. 네, 금이 아주 적은 양이지만 질병 진단이나 독소 물질을 네. 감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말 그대로 금값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, 앞으로도 금이 계속 많이 팔릴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